자, 우리는 라따팔라경 신심을 가지고 출가한 자 중에 가장 으뜸인 라따팔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따팔라의 출가 장면이 라따팔라경에서 나옵니다. 라따팔라가 부처님께 출가기를 간청하고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오라는 장면. 그래서 265쪽 7번 장면이 이제 부모한테 가서 허락해 달라고 하죠. 허락해 줄 리가 있나? 여러분들 자식이 온다고 하더라도 허락 안 해주지. 왜냐면 막 자식이 내 새끼고 내 가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혈통을 가마 선호 사상이 지금 없죠. 근데 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 낳고 딸 낳고는 천 차이였잖아. 근데 이제 이 옛날 고대 시대 가면 이 혈통의 가문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 출가를 허락할 리가 없지. 그런데 라타팔라가 이제 설득합니까? 안 그러면 들어놓습니까? 설득하기 이제 들어눕게 되는 거죠. 라타팔라 부모 입장에서야 부잣집이니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7번 쭉 사설이 나오고 8번 뭐 똑같이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냥 라타팔라 친구들이 이제 가는 장면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68쪽 10번. 그러자 라타팔라 선남자 친구들은 라타팔라의 부모에게 동의하고 이제 친구들이 가서 니네들이 가서 좀 데리고 와라 인 거죠. 라타팔라 선남자를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가서 라타팔라 선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타팔라여, 그대는 부모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아들이네. 아이고 외아들이니까 더 하겠죠, 그죠? 그대는 편안하게 성장했고 편안하게 양육되었네. 라타팔라여, 그대는 어떤 괴로움도 모른다네. 일어나게 라타팔라여, 먹고 마시고 즐기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고 공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했지만 쾌락이죠. 쾌락을 누리고 공덕을 쌓으며, 또 부자는 부자다는 나름대로 공덕 쌓을 수 있지. 생천의 공덕. 브라만 전통에 많은 사람들한테 잘 도와주면은, 선업을 잘 지으면은 생천 하늘 가서 태어난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늘을 가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부자가 하늘을 가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래되면 이제 조건적으로는 부자지, 그들 논리에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돈 쓸까, 부자가 돈 쓸까? 둘 다 안 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쓸 돈이 없어서 안 쓰지만 부자는 있는데도 안 씁니다. 누가 천당 가겠어요? 이래 되면은 부자는 더 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경제도 뭐 낙수 효과 있네. 말도 되도 않는, 누가 그런 인간의 경제 낙수 효과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돈은요 절대 허투루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낙수 효과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착각들 했지.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이 잘 되면 고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고용 많이 해요. 더 절감해요. 그게 이윤 추구하는 집단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 절감합니다. 그리고 더 자동화시키고, 더 어떻게 해요? 용역, 하청 주고 하는 게 그 돈의 논리죠. 그래서, 뭐 기업이 잘 되면은, 어,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 정도는 뭐 2차 방정식도 안 돼. 2차 방정식. 뭐 수학이 2차 방정식 같으면 난 서울대 갔네. 예.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경제학자가 그런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수준이 낮은 것이. 마찬가지로 라타팔라가 그런 공덕을 짓는다. 라타팔라 그걸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출가 안 하죠. 그대의 부모님은 그대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네. 설령 그대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대의 부모님은 그대 없이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인데, 죽었다 하면은 부모님은 살 맛이 나? 야, 이거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그대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거로?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집 떠난다는 게, 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도 부모 입장에 죽을 맛인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집을 떠나가지고 부모 눈에 안 보인다는 게, 그거는 뭐 죽을 못봐도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라타팔라 선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11번 갑시다. 그러자 라타팔라 선남자
친구들은 라타팔라 선남자의 부모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라타팔라 선남자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네. 어머님, 아버님, 이 라타팔라 선남자는 그곳에서 땅바닥에 들어 누워 나는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출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라타팔라 선남자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죽겠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출가하는 게 낫지. 참. 그러나 만일 부모님께서 라타팔라 선남자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가 출가한 뒤라도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라타팔라 선남자가 집을 떠나 출가하여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라타팔라 선남자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뭐 출가했다 다시 또 반속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출가라는 게 막연한 로망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막연한 로망에 그냥 금방 제풀에 지쳐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냥 왔더니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뭔가 자기 이득,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뭐 군대 안 가려고 출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스님 되면 군대 안 가는 줄 알고, 군대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막 생각을 착각하는 거지. 스님 되면 군대 안 가는 줄 알고. 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군대 안 가요? 군대 가요. 군대 가거든. 근데 나가려니까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는 거야. 밤에 도망가다가 두드려 맞고 잡혀가지고 혼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고. 그 전에 이제 폭력은 행사가 안 되잖아요. 어째 절에 쫓아낼 때 어떻게 했냐면은 등에 북을 지게 합니다. 등에. 그 기계예요. 그 위를 통통 때립니다. 때리는 게 북 치는 거지. 그래서 기어서 나가게 해서. 다시는 그런 착각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옛날에 전통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없고. 요즘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그 다음날 되면 없어?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저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어릴 때 수계살림 할 때 보면은 가면 힘들어요. 힘들거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가상하게 막 기상 있게 시작했다가 사흘도 안 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밤에 짐도 안 싸고 도망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거든. 왜 그렇게 힘들게 시키는지 몰라. 좀 의미 있게 시키면은 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생각 있게 만드는 게 불교에서는 한 장면인데, 생각 없이 왔다 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생각 없는 거에 대해 너무 힘들어서 뭐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좀 덜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머리 깎을 때보다 인원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출가성이 이제 귀하겠어요. 우리 때는 한 1년에 한 800명 정도는, 요즘 한 1년에 70명, 70, 80명. 10분의 1이죠. 예, 그전에는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비구니 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적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성취가 안 되니까 종교적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한 170명 있으면 여자들이 한 300 몇 명 이렇게 많이 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자들 숫자가 많고 여자 숫자는 그 반도 안 되는. 왜냐면 여성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뭐 소위 해서 뭐 경제적 종속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뭐 요즘 뭐 속상하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걸. 아이 내가 시대만 잘 타고 갔으면 나도 시집 안 가고 그냥 혼자 잘 살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많이들 이제 하기 때문에 출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요즘에 이제 어떤 낭만 뭐 어떤 이상 이런 것보다는 요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물질화됐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냥 막연한 꿈이었는데, 그래서 뭐 경제를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어디 뭐 내가 세계 일주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라는 이제 현실적 뭐냐면은 꿈 같은 것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출가인 인원들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가 그전보다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뚝 떨어졌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 그 인구의
40%가 무종교고 한 60%가 종교인 정도 되는데 지금은 55대 45. 이게 45%가 지금 종교를 가지고 한국 인구의 45%에서 그 대표적인 세계 종교가 나눠먹고 있는. 그게 난리 난 거지. 각 종교가.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종교 인구가 축소되는가 했을 때는 그거는 종교가 기본에 충실 안 해서 그래.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그 성전에 나오는 것처럼 보다 잘하겠으면 그러한 종교적 이상은 계속 유지됐을 거예요. 아니 불교 같은 경우에도 보다 종교적 어떤 그것에 충실했으면은 그런 게 더 있을 것인데 사람들한테 보기에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 덜하고 지만 알고 그 다음에 이상한 신비적 으로 해서 사람들을 좀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착각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쉽죠.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종교의 세태기에 두 어깨 안욕따라 금강경 표현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의 짐을 지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라따팔라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라따팔라 선남자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 대신 출가하고 나서 부모를 만나러 와야 한다. 조건이지. 출가하더라도 부모는 만나러 와야 된다. 그러자 라따팔라 선남자의 친구들은 라따팔라 선남자를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가서 라따팔라 선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따팔라여, 그대는 부모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아들이네. 그대는 편안하게 성장하고 편안하게 양육되었네. 라따팔라여, 그대는 어떤 괴로움도 모른다. 일어나게 라따팔라여,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게. 부모님이 그대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네. 그러나 그대는 출가하고 나서 부모님을 뵈러 와야만 하네. 하고 이제 야, 네 마지막 무슨 이병전나도 아니고 네 이제 내일 출가하니까 오늘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12번. 참 그전에 이병전나들 왜 그렇게 그냥 엄청 퍼마시는지 몰라. 옛날에 열차 타고 이제 막 군대 갔잖아요. 부산에서는 부산 친정에서 떠나고 서울은 아마 청량리에서 떠났을 것 같아. 그래서 기차 타고 막 200열차 타고 떠나고 했는데 제가 제 친구들은 내가 200열차 막한 통을 해준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면 막 군인들 쭉 성이고 막 이상한 군가도 부르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소주 한 병씩 마시고 막 그래 보내곤 첫 휴가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뭐 과거에는 군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뭐 30개월들 다들 이상씩 했으니까 거의 3년 좀 못 되는 그런 세월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고생들 하고 해서 막 젊음의 회포를 막 그렇게 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막 학교 교사하는 친구 군대 가는데 입영 전 분명히 오늘 모일 건데 요즘처럼 휴대폰 이런 게 없잖아. 연락은 안 오고 내가 뭐 서울에 있으니까 그날 비행기를 타고 제가 비행기 타면은 한 달 용돈의 3분의 1을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큰 돈을 들여 탁 갔더니 어디 있을까 해서 광복도문도 골목에 가니까 다들 그냥 뻗어있더라고. 찾아와서 그 시절은 그렇게 뭐 좀 있으니까 뭐 지도도 나와서 지도 찾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래 갔어요. 옛날 생각 막 나네 갑자기. 12. 그러자 라따팔라 선남자는 일어나 원기를 회복하여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라따팔라 선남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부모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라따팔라 선남자는 세존 아래에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13. 그때 세존께서는 라따팔라 존자가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즉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이 지나 블라코티아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시고 사와띠를 향해 유행을 떠나셨다. 차례로 유행하시다가 사와띠에 도착하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와나숲 아나타 핀디카 멀림에 머무셨다. 이렇게 줄였지만 이게 아래 주석 보면은 12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 그러자 라따팔라 존자는
혼자 운동하여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여 지냈다. 이게 12년 지난 거를 이 한 줄로 끝낸 겁니다.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고 은둔하고 지냈죠. 오래지 않아. 12년 지났는데 오래지 않대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간하는 목적인 그 위협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최상의 지혜로 알고, 그죠? 아는 것만 끝나는 거야. 실현해야 돼. 그래서 알고 실현이 구족입니다. 아는 것만 해도 뭐냐면 끝난 게 아니죠.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족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양족전이라고 표현하는 양족하는 게 알고 실현하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양. 그러니까 뭐 대행 대지 하잖아요. 대지문술보다 대행보현보살하죠, 그죠? 그 지와 행이 이제 뭐냐면은 양족에 해당되는. 구족하에 머물렀다. 아란의 조건이죠.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은 생체. 태어나면 다 했다. 윤회의 태어남을 다 했다는 이야기.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성취된 게 끝난 거야. 청정범행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행자면 청정범행, 행, 갈 행자거든. 그러면 성취되었으면 그냥 범행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오늘 경지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성취되었다는 청정범행, 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욕계, 새끼, 무새끼 어떤 존재도. 왜냐니까 욕계는 당연히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새끼는요. 새끼는 왜 문제죠? 논리적 합리만 있잖아. 합리. 그러니까 새끼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합리적 이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부자고 나는 가난해. 왜 부자지? 아버지 잘 만나서. 내지는 열심히 일해서. 뭐 이야기 있겠지. 내가 왜 가난하지? 아버지 못 만나서.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럼 각각 이유가 있는 것이 새끼의 모습입니다. 새끼. 그래서 새끼에서 끝나친다면 그 사람은 부자고 난 그냥 가난한 거야.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슨 어떤 결말이 나요? 그냥 이해했을 뿐이야. 이해했을 뿐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구가 화를 냈는데 그 화낸 것을 내가 이해가 돼. 그러면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 화난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다고 다 하면은 해결된 것은 아니단 말이야. 이제 새끼의 문제가 그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해결은 어떤 해결도 없는 거지. 무새끼의 문제는 뭐죠? 이상 꿈. 꿈은요, 현실이에요. 그냥 꿈이야. 그냥 꿈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결함이. 그래서 욕계, 새끼, 무새끼는 다 결함이 있는 거. 그래서 욕계를 멀리하고 이해를 했지만은 그 이해를 해결하려면은 이해한 것을 어떤 해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상을 가져야 되겠지. 그 이상은 어디에서 또 실현돼? 새끼에서. 현실에서 실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새끼와 무새끼는요, 상보적인 거예요. 상보적인. 새끼에서 해결하려니까 이상을 가지는 거고, 이유를 알았어? 이상을 가지려니까, 해결을 하려니까 이상을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화해해야 되겠는데, 화해한다고 화해가 돼요. 내가 그렇게 이상을 가지는 거야. 화해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화해라는 실현까지 올라오면 다시 새끼에 와서 화해하려면 내가 먼저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되든지 뭘 해야 되겠지. 안 그러면은 다른 뭐냐면은 친구로서의 또 다른 뭐냐면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덕목을 가지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욕계, 새끼, 무새끼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반드시 해결하여 실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알았다. 라따팔라 존자는 아란 중의 한 분이 되었다. 15. 그때 라따팔라 존자는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라따팔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류가 생산해내는 물자가 인류 전체가 쓰고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근데 왜 굶어 굶는 사람이 있죠? 물자는 충분한데 왜 굶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되는 다른 이익이 갖기에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많이 가졌지. 버핏이 그냥 돈 안 풀면은 아마 아프리카 맨 나라는 살아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헤어와 버핏은 여전히 어디 다른 데 투자할 거리를 생각해. 왜 그래? 가진 자들은 또 다른 또 이익을 위해서 막 하는 거거든. 이게 현실이다. 이게 새끼거든. 새끼가. 그러니까 새끼는 질서가 있지.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뭐냐면 우리가 새끼에서 만드는 법 룰대로 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훔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언급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세요.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다 커피 먹잖아. 나도 아침에 커피 한 잔 했는데. 저 커피 알 재배가지고 알 따는 농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커피 이렇게 탁 한 잔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저를 쉽게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 착취를 하는. 이게 뭐냐면은 커피의 역사는 아프리카 수탈의 역사니까, 노동 착취의 역사니까 지금도 현재 여전히 그게 되고. 왜 그러냐니까 강한 자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약자를 뭐냐면 약자의 노동력을 수탈한단 말이야. 자, 그럼 훔치는 거예요, 안 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시장 가격이 노동의 뭐냐면은 가격이 그렇게 책정됐다라고 실은 화장하고 있지. 미장하고 있지.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들매기는 비웁니다만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 월급 많아요. 저 위에 도장 찍는 사람 월급 많아요. 왜 도장 찍죠? 그 사람들이? 도장 찍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시험 통과하고 다 위장이지. 시험 통과했다는 이야기도 뭐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맥급 시험을 치고 뭐 고시를 패스하고 해서 시험 쳤다는 이야기도, 그거는 우리 새끼의 질서지. 새끼의 질서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게 실은 새끼의 질서니까 저가 강자가 응? 약자를 억압하기 위한 구조일까? 약자를 억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우리 지금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 제일 많이 살아요? 지역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뭐냐면은 비싼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아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나도 뭐 종로학원에서 기숙했어 봐. 날랐지.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다면 딱 시험 한번 치고 끝났잖아. 지금은요. 수시 전형으로 이거 특기자 저거 특기자 출사 오 망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집어넣는지도 몰라요. 그걸 또 길 일러주는 전문가들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누구가 유리해요?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이게 여러분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공정하다는 이야기는 깨놓고 다 공개돼 있어야지. 근데 불공정하지. 왜냐면 잘 몰라요.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고 스펙도 어떻게 막 이게 싸가잖아. 나는 뭐 스펙이 있었을까? 오늘 갑자기 그냥 시험 칠 때 시험 쳤을까? 시험 칠 때 돼가지고 시험 치고 한단 말이지.
그저 뭐 누구 뭐 어느 절에서 행사하니까 뭐 그 도에서 뭐 다 왔다고 상장 그 도지사 뭐 이런 거 상장 걸려 있으니까 그거 받으러 그 이야기 들어서 섭섭합니다만은 뭐 그 목숨 걸고 합니다. 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실기고사 있잖아요. 그런 어디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탁 붙거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있었을 때 공정하지 않지. 근데 그렇지만 이유는 다 있잖아. 그게 새끼의 모습이라. 이상적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아요. 이상적이지 않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새끼의 모습 같으면 무새끼는 다 이상 희망이 있지. 꿈 없는 사람 누가 있노? 다 있어가지고 로또 탁 올 번호 적는 사람이 로또 돈 얼마까 생각해요. 로또 1등하고 난다면 난 뭐부터 할까 생각해요. 그런 생각합니다. 상금이 얼마나 생각 안 합니다. 상금이 얼마라면은 그거는 새끼 있는 거지. 그건 얼마라고 딱 정해진 거니까. 근데 어떻게 1등만 하면 내가 뭐 이거 뭐 한다 뭐 한다. 그걸 우리 이상이 아니 망상이지. 그 망상의 세계 막 있다고. 어이 뭐 저도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탁 저하고 그냥 마음 맞는 어제 그냥 진짜 부잣집 후원을 받았으면 이래 있겠습니까? 붕 떠가 날랐지. 나는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살았고.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으면요. 벌써 목상 났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면서. 내가 그냥 괜한 꿈을 꿨구나. 저는 꿈을 꿨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거고. 그렇게 한 사람은 꿈을 꾼 거죠. 어떤 사람은 욕심에 가득 찬 거고요. 그렇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이상을 자꾸만 이상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저한테 뭐 그런 힘이 생길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는 거죠. 사람은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안 늙었다는 표시는 어디서 난다 그랬죠? 안 늙었다. 궁금해야 돼. 궁금한 사람은 안 늙었습니다. 근데 되게 밋밋해가지고 어제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오나만 밋밋하면 이게 늙은 겁니다. 뭔가 삶을 사는데 자꾸 궁금한 게 많으면은 내가 나이가 덜 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 그 다음에 관심, 그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반증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자꾸만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 열의를 가지면은 그만큼 젊은 난 나라인 보살이 자꾸 막 제일 열심히 치는 걸 나 긍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많이 치가지고 몸 상할까 봐 걱정이지. 음. 자, 그때 라따파돌라 존자는 세조를 뵈러 갔다 15번입니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객때 앉았다. 한객때 앉아서 라따팔라 존자는 세종께 말씀드렸다. 제주니시여, 세종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부모님하고 약속을 지켜야죠. 오래 있으니까. 세종께서는 12년인데, 그죠? 야, 여러분들 누가 자식이 1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어느 날 12년 만에 온다고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6년 만에 고향에 왔는데 라따팔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년이 지났습니다. 세종께서는 당신의 마음으로 라따팔라 존자의 마음길을 헤아려 보셨다. 마음길, 길자 이런 건 빼면 안 돼. 빼면 안 되나? 그냥 마음을 헤아려 보셨다. 유치한 거죠. 세종께서는 라따팔라 선남자가 이제 선남자라는 말 빼야 되는데 알아냈는데 그죠? 라따팔라가 공부지음을 버리고 환속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시고 아니 알았는데 무슨 환속할 걱정을 해? 이런 것
것들은 저는 경문에는 이렇게 나왔으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많이 가미되었다는 것이 보이죠. 아시고 라따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따팔라요.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그냥 허락받도록 한 거죠.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뭐 한속을 할 것 안 할 것 이런 생각했겠어요. 16번. 그러자 라따팔라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나와 거처를 정돈한 뒤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둘라꼬띠아로 유행을 떠났다. 차례로 유행하여 둘라꼬띠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라따팔라 존자는 둘라꼬띠따의 꼬라럈 왕의 미가찌라 정원에 머물렀다. 왕이 이제 수행자들 머물게 하는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날 라따팔라 존자는 오전에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둘라꼬띠따로 탁발을 갔다. 둘라꼬띠따에서 차례로 탁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 이르렀다. 17. 이제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그때 라따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중앙문의 방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이제 그 머리가 계급을 상징하잖아요. 머리 치장하는 게 뭐냐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치장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관을 쓰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삭발하는 이유는 뭐죠? 계급에 속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계급에도 뭐 수행하기 좋게 머리에 관심을 두지 않게는 이야기는 후대에 생긴 이야기고, 물론 머리 끄니까 확실히 관심이 덜하죠. 그 다음에 신경도 안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 잤다 일어나면 머리 팍 찌그러져 있잖아. 우리는 잤다 일어나면 머리 찌그러져 있겠어요? 뭐 그대로겠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딱 일어나도 마치 깨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삭발한다는 의미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겠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따로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을 다 포용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승려들이 스스로 계급화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승려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가면 되는 거죠. 머리를 빗고 있었다. 라따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멀리서 라따팔라 존자가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까까머리 사문들 때문에, 그죠?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저렇게 오히려 계급 머리를 깎으니까 두드러지잖아. 사문들 때문에 사랑스럽고 소중한 내 외아들이 출가를 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라따팔라 존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보시도 얻지 못했고 거절도 얻지 못했다. 이게 이제 거절도 얻지 못했다 주석에 있죠. 거절해줘야 그 다음 집으로 탁발을 갑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으면 그 집 앞에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예의가 서로 아닌 거야. 그래서 거절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종교가 달라서 우리는 자인화교라서 자인화교 유행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집으로 갈 수 있잖아. 근데 거절 안 하면요, 그 집 앞에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전통이 있는 거야. 사제거리에서. 근데 이제 우리 전재성 선생 번역에 보면은 거절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영미식 번역을 참조한 부분하고 이렇게 그냥 빨리어 원문의 차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확실히 이제 대림 스님이 빨리 원문을 잘 채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절도 얻지 못했다. 그가 얻은 것은 모욕뿐이었다. 그렇죠? 앞에서 도저히 바로에 음식도 주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빌끔일끔 지나면서 다 봤을 거다. 그러니까 얻은 것은 모욕뿐이었다. 18번. 바로 그때 라따팔라 존자의 친척 하녀가 어제 먹다 남은 보리죽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자 라따팔라 존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이여, 만일 그것이 버릴 것이라면 여기 내 바로에 주시오. 그러자 라따팔라 친척의 친척 하녀는 어제 먹다 남은 보리죽을 라따팔라 존자의 바로에 부으면서 손과 발과 목소리의 특징을 알아차렸다.
가까이 다가서니까 이제 라타팔라인 줄 아는 거지. 12년 지나도 그런 줄 아는 거지. 알아차렸다. 그러자 라타팔라의 친척하냐는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제 후배들이 어제 만나 진짜 이게 한 12년 만에 만나.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안 편하게 뭐라 안 변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이야기 듣다가 막 아이고 그러냐 나는 계속 감탄사 만연발하다가 왔어요. 아이고 그러냐 안 나갔으니까 전혀 어떻게 세상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 불교계 하는지 잘 모르다가 이런저런 정보를 막 하니까 그러냐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정보가 나한테 쓸모 있어요. 막 이게 그냥 얘기 들으면 아무 쓸모 없는 정보예요. 그거는 개의치 않고 마치 그거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불담 밑에 많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써요. 한 번도 안 열어봐요. 한 번도 안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모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안에 들어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정보는 지금 요 불담 밑에 들어있는 물건과 같이 나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뭐 꺼내낼 내용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해드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라타팔라의 친척 하녀는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마님 알고 계십시오. 마님의 아들 라타팔라가 왔습니다. 뭐라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너는 하녀를 면할 것이다. 야,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반가웠으면 너를 면천시켜 줄 것이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의 어머니는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좀 아버지한테 안 가고 바로 그냥 뭐 버선바로 뛰어나가겠구만은 이것도 절차가 있는가 봐. 그렇게 했잖아요.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는 장자님 알고 계십시오. 라타팔라 존자가 왔습니다. 자기 또 남편을 장자님 이렇게 누구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지? 그게 요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계급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계급 은사를 대감 이러잖아. 와이프가 남편 부르는데 대감 이러 부르잖아. 웃기지. 그럼 뭐 장관집 와이프는 자기 남편을 장관 이러고 그래. 옛날에 장군들은 많이 알아가지고 와이프들이 자기 남편 부를 때 아유 김장군 제 김장군이에요 이래. 참나 그 보면 아저 그러지 마.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가 별 2개면 와이프는 별 3개라고. 장자님 알고 계십시오. 라타팔라가 왔습니다. 19번 바로 그때 라타팔라 존자는 어느 벽 옆에 앉아서 지난밤에 남았던 보리죽을 먹고 있었다. 그때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에게 다가가서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라타팔라여, 거기 있었구나. 지난밤에 남았던 보리죽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타팔라여, 내가 들어가서 실 너희 집이 있지 않느냐. 장자여, 라타팔라 얘기입니다. 집을 떠나 출가한 우리에게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장자여, 우리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장자여, 집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하는 게 삼의와 바루거든. 오세벌. 그러니까 집이 없고 그냥 그 나뭇가지 내지 동굴 안에서 이제 살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일종씩 하고 그 다음에 집 없이 공안지에서 있고 그 다음에 삼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집을 갖게 되죠. 기원장에서도 갖게 되고 뭐도 갖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원활하게 모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는데 부처님 사촌동생 대받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괜찮은 절에 있는 스님이 좋습니까? 혼자 탁 산에서 산속에서 조용히 금욕하면서 수행하는 스님이 좋습니까? 누구한테 시주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큰 절에 있는 스님보다 금욕하는 스님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받았다에 탁 경도되죠. 젊은 미구들이 경도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부처님께서 6년 만에 고향 카필라에 갔을 때 수도다나의 왕을 만난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죠.
장자의 우리는 당신 집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도 얻지 못했고 거절당하는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얻은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답답할래. 이리 오거나 집으로 들어가자. 이건 내 실수고 알겠다. 집으로 들어가자. 장자에 되었습니다. 오늘 제 공양은 마쳤습니다. 우리 먹었으니까. 그러면 라타팔레 내일 와서 공양하겠다고 약속해대고 라타팔라는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이 부처님 6년 만에 공양에 오신 장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20번.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가 동의한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가서는 금화와 황금으로 큰 무더기를 만들어 돗자리로 덮어놓고 그냥 황금하고 온 보배로 그 위에 돗자리를 딱 덮어가지고 덮어놓고 라타팔라 존자의 옛 아내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너라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전에 라타팔라 선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기회받던 그런 장신구로 치장하라. 와이프들까지 이제 대동해가지고 21번. 그때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그 밤이 지나고 자기 신의 집에서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라타팔라 존자에게 시간을 알렸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라타팔라의 시간이 되었거나 공양이 다 준비되었다. 22번. 그때 라타팔라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 두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그 금화와 황금으로 만든 무더기를 열어 보이면서 그냥 치우는 거지. 휘장을 걷으면서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라타팔레여,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다. 아버지의 유산은 따로 있고 할아버지 재산도 따로 있다. 야, 앞에 그냥 금화 궁뎅이 다니는데 이게 엄마 거래. 그래. 내 거는 따로 있고 되도록 물려온 할아버지 것도 따로 있다. 엄청 많은 거지. 요걸 이제 우리는 금수저라 그러나? 이쯤 되면은 아들 라타팔레여, 재물을 즐기면서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이거 가지고 나눠주면서 편하게 선행지으면 안 되니? 그러니 이리 오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라타팔라여, 공부를 그만두고 환속하여 재물을 즐기면서 공덕을 지어라. 장자여, 만일 당신이 내 말대로 하시겠다면 이 금화와 황금으로 만든 무더기를 수레에 싣고 나가 강과 강의 물속에 던져버리십시오. 라타팔라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금화, 황금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돈하고 다른 관념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는 화폐가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은 화폐라는 건 요즘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일반에게까지 화폐가 내려왔지만은 옛날 돈이라는 것, 즉 교환 가치에 있어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상류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환의 징표였고, 부처님 때 황금이나 금화나 이런 것들은요, 자기 재산의 권위의 상징이죠. 권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물적 권위의 상징으로서 하는 거지. 오늘날 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스님들이 돈 다 버리고 한강물에 그냥 가서 그냥 카드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날은 이제 화폐라는 것은 교환의 가치가 있는 거죠. 교환하는 수단적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화폐는 뭐 수단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의 물적 권위의 상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라타팔라가 강강에 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물적 권위가, 재물의 권위가 나를 대신하게 해줘야 못해요. 왜 못한다는 거야. 물적 권위가. 여러분, 부의 내용이, 부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를 대변해줘야 못해요. 부자라고만 대변해줍니다. 그 부의 상징이 인격을 대변해줍니까? 부자라고만 해주지 인격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 가지고 있대가지고 저열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아니 그냥 땅콩 아니고 이름 뭐지? 그리고 비행기 그냥 트는 사람도 있고. 저열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장면만 해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저열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꾸미지. 막 그래, 마치 자기들은 고상한 척. 여러분, 뭐 그냥 200년 아니 뭐 200년 난 뭐 포도 잘 모르니까 된 뭐
와인 마시면 입이 뭐 200년짜리 됩니까? 내가 뭐 중들 차들 뭐 우전 마시면 네 입이 우전되나 내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런 차의 그냥 아주 싱그러운 향기나 그 그냥 맛처럼 내 삶이 그런 맛이 나야지. 차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삶이 그런 맛이 나느냐고. 안만 갖다 붙여봐 그게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언어를 고상하게 쓰는 사람들 마음도 괜찮아요. 그런 괜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만 고상하고 에?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담보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강가강에 가서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허물, 권위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버리라는 이야기. 뭐 유산이고 뭐 그런 유산은 다 허울 뿌린 유산이라는 거지. 강가강의 물속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절하면은 절 껍데기 규모로 해가지고 막 어느 절이 크고 먼 절이 크고 제 후배들도 뭐 만나니까 아유 요즘 뭐 절에 얼마나 오십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세세하게 물어보고 수치로 이야기해 주면 자기들은 대충 짐작하잖아. 그런 얘기 안 해주죠. 뭐 제가 뭐 우리 절을 제가 정량화하지 않습니다. 말로 정성은 하지 정량정성 아시죠 그죠? 어떻게 수치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절에 등이 몇 개 달려있고 우리 절에 재정이 1년에 수입이 얼마만 다닌다고 수입이 얼마라고 하는 정량적 표시로 절의 표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정량적 표시가 있죠. 우리 개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예? 그것도 편안한 마음에 흡족한 만족도를 주고 있고 서로 예? 상호 그런 신뢰들이 있는가라는 정성적 평가가 있어야 돼.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말로 합니까? 쉽게 말로 하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강속에 다 던져버려. 아니 여러분 조계사 주지돼 가지고 잘 못하는 건 병신이지. 그 얼마나 큰 절인데 그걸 맡아가지고 못. 봉은사 주지대가 못하면 바보죠. 그걸 맡아가 지 잘한다고 난 이래 잘합니다 저래 잘합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지. 그게 아니고 껍데기 맡아가지고 잘하니 못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누구와 좋은 신뢰관계로 훈련을 잘 성숙시키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자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그 껍데기들이 있어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엄마 유산이다 아버지 아직 유산은 더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 이거 어떻게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재산 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땅속에 암만 지가 많이 들어놓은 봐야 한 평 반이요. 그렇잖아. 땅 파가지고 암만 땅 차지해봐야 한 평 반이요. 나중에 한 평방도 락쓰가지고 한 평반 차지하고 있는 거야. 다 언젠가 내려앉는 거야. 다 언젠가 내려앉는 거야. 제 모친 산소 앞에 어릴 때 회양목을 심어놨더니 회양목이 얼마나 컸는지 뭐 2m가 돼. 2m 넘어. 그래 아이고야 엄마가 그 안에 들어갔어. 여기 있는 거야. 그래 장난치고 왔는데 다 그렇지. 그게 먹석에 들어서 흙으로 돼야지. 그다음에 그렇게 같이 그거하고 어우러져야 좋은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일들이 바보 같은 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다 세속적 관념 안에서 일어나는 23번. 그러자 라따팔라 존자의 옛 부인들이 그의 발을 붙잡고 라따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어떤 요정들이 있기에 뭐 여기서 전재승 선생은 하늘 여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늘 여인들은 천사나 요정이나 천사라는 표현은 또 못했을 거야. 왜냐면 불교 경전이니까 요정들이 있기에 팅커벨인가 요정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 당신은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더 뭐냐면 고상한 어떤 여성이나 대상들이 있기에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수행하십니까? 누이여. 요정들 때문에 우리는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이 대답은 듣지 않고 저거 보고 누이라고 했다고. 누이라는 말로써 아따팔라 서방님은 우리를 부리시구나 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그전에는 아내라고 부르지, 그지? 그대 이래 부르는데 누이라는 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이렇게 기절해버렸다는데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울먹였다. 이렇게 표현하기 더 소설적이겠지. 뭐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기절하면 되겠어요. 네. 앉아서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체념한 채 울먹거리고 있는 게 맞겠지. 이제 이분들이 뭐 우리 다른 전재성 선생 번역이나 대림 스님 번역이나 원전을 번역하다 보면은 저 역시도 어떤 서물에 있어서 번역하다 보면 자꾸만 직역에 있어서 의역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의역하게 되면은 이 문자에 내가 훼손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과한 의역을 좀 삼가합니다. 의역을 삼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보다 의역이 부드러울 때는 의역을 채택을 하죠. 근데 그 직역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제 애를 쓰는데 그런 흔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존중해서 읽는데 이제 저 아래 보면 이제 25번보다 운문 나오죠. 식기. 운문에 가서는 두 분 다 운문을 이렇게까지 밖에 번역을 못하나 해서 양쪽 다 좀 운문 번역에 있어서는 처참함을 느낍니다. 번역 언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처참함을 느끼고 뭐 전재승 선생도 이과 출신이라 공부는 이제 나중에 오래 문과를 했지만은 어릴 때 이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림 스님도 왜 이렇게 번역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이제 24번 읽어보죠. 오늘 끝까지만 딱 하고 마치려. 그러자 라따빨라 존자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만일 음식을 주시려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재물 갖다 놓고 맨날 그냥 여인들 대동해가지고 나를 다시 환속시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장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제 친구도 만나서 옛날 이야기 하면은 정다울 때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유 옛날 니는 이랬는데 많이 변했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지. 지는 안 변했나? 세상은 다 변하기만 변한 것이. 근데 뭐 마치 그냥 그렇게 시류에 따라 변한 것은 타당한 것이고 이게 특별한 양 생각하면 그거는 언어를 선택을 잘못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간혹 이제 고향 가서 사람 만나고 내지는 옛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대놓고 야 너는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말이 불편하죠. 불편해서 잘 안 만나려 그럽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괜히 만나봐야 서로 좋지 않겠다. 자, 아들 라따팔라의 음식을 들라 준비가 되었다. 그러자 라따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따팔라 존자에게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등 맛있는 음식을 손수 충분히 대접하고 만족시켜드렸다. 그때 라따팔라 존자는 공약을 마치자 바로에서 손을 떼고 일어나서 이 개성을 읊었다. 이제 오늘 공양 초대했으니까 먹고 그죠? 그 다음에 개성을 읽는 시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자기 집에 왔잖아.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잘 먹고 시를 읊는데 그 시의 첫 구절이 25번 보라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 보라 잘 치장했지만 시만으로 바꾸세요. 잘 치장했지만 상처 덩이로 잘자 빼고 세워진 저 몸을 상처 덩이로 세워진 했을 때 옛날 인도 사람들은 뭐 238주석에 나와 있지만은 300개의 뼈와 900개의 힘줄 900개의 고기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 덩이로 상처 덩이로 세워진 저 몸을 그것은 고통스럽고 많은 관심 아니고
관심이라고 이분들은 했는데 관심하면은 덜합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그것은 고통스럽고 많은 욕망의 대상으로 276 견고하게 머물지 못한다. 않는다가 아니고 견고하게 머물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게 말이 지금 시가 이게 여기 시가 아니야. 그래서 조금 뒤에 그냥 수사들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일어나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니들의 상처덩이로 잘 치장했는지 모르지만은 상처투성이고 그건 고통스러운 것이고 견고하게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276쪽 보라. 보석과 귀걸이로 잘 치장한 형색을. 그죠? 다들 귀걸이, 남자도 귀걸이 하는 시대죠. 우리 왜 저 경주에 무슨 정 가면은 귀걸이도 부장물들 나오잖아. 왕들 귀걸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쫙 그거 보면 진짜 귀에 그렇겠나 싶어. 저는 귀가 남아도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의식 연구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래의식. 옛날에는 완전 재정 분리가 안 돼가지고 뭐냐면 신정일치의 그러한 로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래의식에 그런 치장물들을 잔뜩 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계급을 상징하는 보석과 귀걸이로 잘 치장한 형색을 밑에 있는 옷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지만이 셋째 단락에 들어와야 되고 해골이 피부에 포장되어가 아니고 이거는 전재성 번역이 맞습니다. 뼈와 가죽으로 덮여 있을 뿐 하면서 맨 네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절을 읽으면 보라 보석과 귀걸이로 잘 치장한 형색을 옷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뼈와 가죽으로 덮여 있을 뿐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은 번역하다 보니까 직역에 헤매다 보니까 이래 시 아닌 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발에는 헤나, 이제 헤너였지만 헤나물, 우리가 아는 헤나, 그죠? 헤나가 여러분 염색 도구입니까? 난 잘 모르고 뭐 옛날에 헤나 용품 이렇게 파는데 그러니까 헤나가 저거 뭐고 이러니까 염색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인도 때부터 뭐 발달돼 있고 지난번 인도 가니까 헤나 팔더만 또. 그래서 발에는 헤나 물감으로 붉게 칠하고 얼굴은 분칠하여 어리석은 자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피안을 찾는 자 속이지 못하네. 피안을 찾는 자 속이지 못하네. 현혹 하면서 두 번 가중하면은 수준 낮은 문장이 됩니다. 항상 똑같은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 두 번 쓰면요. 내가 그만큼 언어를 구사하는 게 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편지 쓸 때 똑같은 말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글을 덜 써봤구나. 앞으로 오늘부터 일기를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현혹이나 속이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속이지 못해. 머리는 8가닥으로 따았고 눈에는 연고를 발라. 우리 아픈데 바르는 연고 아닙니다. 이쁘라고 바르는 연고지. 연고를 발라. 어리석은 자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피안을 찾는 자 속이지 못하네. 새로 착색한 연고 단지처럼 이게 이제 연고라는 게 화장품인가 봐. 새로 착색한 화장품 그릇이 이쁘게 꾸밀라니까 착색했겠지. 단지처럼 불결한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어리석은 자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내가 뭐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은 아유 이거 맛있네 맛없네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입하고 1m 떨어지는데 바로 네 똥이 있다. 맛있네 맛없네 따지지 마라. 요 차이가 1m도 안 나잖아요. 물론 쫙 펴면 길지만은 1m도 안 됩니다. 뭐가 잘했네 못했네 지 뱃속에 그냥 온 똥덩어리 다 들고 다니면서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런 바보 같은 노력이 있어요. 그냥
좋은 거 좋게 봐주고 또 나한테 내가 이제 내 느낌이 그런 거지. 해피의 느낌은 내가 왜 그것을 해피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 되지. 내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 이것이 좋니 이것 저것이 나쁘니 따지는 사람 치고 주변에 사람 많은가 그걸 보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는 말 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말 덜. 그리고 말 덜 하는 사람 맛있는 거 잘못 알차게 챙겨 먹고 온다. 말 많이 하면 그만큼 먹는 시간 줄어들죠. 그래서 개모임 갈 때는 이것저것 끝까지 다 챙겨 먹고 회비 안 낸 사람 회비만 체크하고 말 들어봐야 다 쓸데없는 쓸데있는 이야기는 저러 와가지고 이제 경제 내릴 때 말밖에 없어. 불결한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어리석은 자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피안을 찾는 자 속이지 못하네. 사냥꾼이 올가미를 놓았으나 야, 저 아버지 보고 사냥꾼이라. 이 사냥꾼은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올가미를 놓았으나 사슴은 덫에 사슴은 자기지. 사슴은 덫에 걸리지 않고 미끼를 먹고서 떠나버리니 이제 나는 갈 거라는 거야. 사냥꾼만 슬피 운다네. 사냥꾼만 슬피 운다네. 나는 오늘 잘 먹었으니까 이만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런. 슬피 운다네. 야, 이렇게 집에 가서 할 정남이 탁 때리지. 라따발라가 워낙 부친이 강하게 잡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니고 단마딘다 남편처럼 법에 대해서 물었으면 얼마나 즐겁게 라따발라도 그 법을 설하는 경을 착 한번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라따발라 아버지는 뭐냐면은 그 수준이 안 된 거지. 그래도 아들 잘 둔 덕에 라따발라 아버지도 좋게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26. 그때 라따팔라 손자는 일어서서 이 교생을 얻고 꼬랴바 왕의 미가 찌라 정원으로 갔다. 가서는 한 낮 동안을 머물기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해서 라따팔라 손자가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 이것으로 끝납니다. 27번부터는 이제 꼬랴바 왕하고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도 여기 뒤에 또 이제 개성이 또 길게 나오죠. 그래서 라따팔라가 출가해서 그 뭐냐면 아버지와의 연, 감각적 욕망의 연을 이렇게 단호하게 끊었다는 장면, 그 다음에 꼬라바 왕의 을 만나서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길게 하는 경이 이 경의 대강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